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초라는 말이 있죠. 사물이나 사건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주택시장 그리고 상가시장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지표 하나씩을 놓고 현재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어지는 시간에는 갭투자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으로서 동대문구 제기동 그리고 서울에서 찾을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상가 현장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상가 한 곳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전화 02-523-944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수비급 제39강 주택과 상가시장 그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하나씩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을 놓고 거품이 다 과열됐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품, 이 거품은 터뜨려야 제맛일 텐데요. 한번 이 지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터뜨릴 수 있는 거품이 과연 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찍이 이 거품이라는 과히 명예스럽지는 못한 타이틀을 얻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버블7이라고 명명이 되었던 지역들이죠. 2006년도쯤입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급등하다 보니 그 급등하는 시세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곳들입니다. 강남 3구와 더불어서 용인, 분당, 평촌, 그리고 양천구, 특히 목동 지역이 되겠죠. 이 7곳을 지정했었는데요. 지정된 이후 이 버블7 지역 오히려 더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세로 반전되다가 2012년쯤 바닥을 찍고 이제 다들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상승하는 와중에서 과거 고점 대비 얼만큼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그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7곳의 버블7 지역 중에서 과거 고점을 넘어선 곳은 서초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3.3제곱미터당 3,217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서초구죠. 과거 고점이 2,883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고점을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반포나 잠원의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지역들을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를 보시면 거의 과거 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고점을 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꽤 많은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역시나 개포주공을 비롯한 재건축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외 지역들을 보시면 송파의 경우도 아직 과거 고점에는 꽤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고점 대비는 꽤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송파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천, 특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고점을 언제쯤 넘어서느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지표가 될 텐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서울 바깥에 있었지만 이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상승을 주도했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그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작구라든지 영등포구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용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초라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주택시장이 과연 거품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버블7으로 지정됐던 7곳 중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과거 고점을 넘어서서 달려나간 상태, 그 정도 상태는 되어야만 우리가 거품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기록했던 시기가 2003년, 4년쯤 되고요. 이때 당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67.1이었습니다. 그러다 급상승을 해서 2008년쯤 106.4까지 올라갔던 과거가 있었죠. 그때 당시 고점이 106.4였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서서히 하락을 했었고 2012년쯤 바닥을 맞이합니다. 94.5를 기록했고 그리고 현재의 수치가 106.2까지 올라온 상태이죠. 많이 올라왔는데 106.2와 106.4를 대비해 보시면
아직은 과거에 그 2008년도의 전 고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의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전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을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하락세로 급전직하로 반전될 것인가,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수준에서 111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분기당 250조에서 400조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고 우리나라는 4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모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유독 주택 가격만 과거 10년 전 가격과 대비해서 이것보다 떨어질 것이다, 혹은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 고점 대비 그 이상으로 꽤 상당 기간에 걸쳐서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세미나를 열 때는 가끔 뭐 재미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짜장면 가격이 현재 5, 6천 원 하던 이 시절에서 과거 500원 혹은 뭐 그 이하로 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택 가격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가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상가 시장 중에서도 경매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경매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도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상가 시장에 있어서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보시면 2003년도 63.7,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그리고 점점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64.2까지 이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가 대비 150%까지도 이 상가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시장에 출회되고 있는 그런 매물들, 경매에 붙여지고 있는 상가 매물들은 과거 통상 한 3만 호 정도가, 3만 채 정도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3,00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연중 13,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귀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당연한 결과로서 응찰자 숫자도 상가 하나당 뭐 3명 정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갈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 임대 수익률이 시장에 그러니까 월세 전환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과거 대비 많은 월세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주택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급부로서 상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그 현상을 바로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 상태, 뭐 주택 상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료의 수준보다는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눈높이, 수익률에 대한 과거의 눈높이에만 딱 머물러 있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매매가가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을 때 그냥 바라보면서 하다가 뭐 그냥 바라만 보고 투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15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대1 방식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와 직결될 수 있는 이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서울 전화 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 분 한 분 일정을 맞춰서 만나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매물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